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경제법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 1장은 총칙 부분과 그리고 적용 제외 파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 법률이요, 2021년 12월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제가 지금 학습하는 거는 2021년 개정 버전입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2년도, 23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24년도까지 크게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총칙이랑 적용 제외에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출제되거든요. 쉬운 부분인데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꼼꼼히 암기할 파트는 없지만 내용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장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가 2차 강의 준비할 때도 이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배우는 목적, 이 법이 있는 그 목적을 이렇게 제1조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1차 강의에서는 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좀 답을 찾기는 쉬울 건데 2차 강의에서는 이 목적이 우리가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쓰는 것들을 2차 강의는 답안을 쓸 때 목적을 좀 알고 있으면 답안을 좀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강의 때는 목적을 꼭 암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차 강의는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이 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은 사업자, 이 대상자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그리고 불공정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걸 좀 풀어서 보자면요. 네 가지인데요. 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과도하게 특정 회사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독과점 규제라는 거죠.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둘이서 한 편 먹고 하나 괴롭히는 거 말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를 해서 이렇게 방지하고 규제를 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고요.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보세요. 네 가지. 이 시험은 오지선다입니다. 이렇게 특히 네 가지 되어 있는 것들을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용이하겠죠. 그리고 매년 이 문제는 나옵니다. 17년 기출에서 보면요. 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입니다. 이 사업자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창의적 기업 활동 조장,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겠다. 나와 있죠? 18년도 기출도 볼게요.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유로운 경쟁을 규제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내용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9년도에도 나왔는데요. 풀어볼까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조장. 답은 5번인데요. 자, 19년도는 조금 문제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죠? 근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사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2차 시험 때 배울 거예요. 2차 시험 때 나오는 법령의 그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 맞는 말 같아서 어렵지만은 목적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자, 이 정의 파트에서도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어떤 법률이건 간에 보통 1조가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2조는 정의 규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라는 건데요. 사업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고 사업자 단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목적 얘기할 때 이 법은
누구의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이 사업자를 규제하는, 그래서 촉진시키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 단체랑 사업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업자라는 건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을 하는 자, 어떤 사업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사업자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임원, 종업원, 이하 대리인, 그 밖의 자는 사업자 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할게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밖의 자는 사업자 단체 규정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입니다. 이 본다라는 게 이제 확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로 추정한다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업자로 명확하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사업자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업자로 본다라는 확정적인 의미로 본다가 쓰였습니다. 사업자 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 이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 협회일 수도 있고요,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들면요, 무조건 사업자 단체입니다.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드는 그 결합체나 연합체를 말한다. 이게 사업자 단체입니다. 나중에 이 법이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고 사업자 단체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자 단체에 적용되는 내용에서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밖에 사는 사업자로 본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개는 묶어서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 공급자나 수요자, 이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TV 산업이라면 TV 산업, 자동차는 자동차, 이렇게 산업 분야, 그런 거래 분야에서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수요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수요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또는 반드시 단독인 사업자만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다, 이런 식으로 오답 나오거든요.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을 할 때는요,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그리고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절대적 규모가 아니라 상대적 규모입니다.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을 조금 규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없습니다 라고 다들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판단을 추정합니다. 판단을 할 때는 너희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너희들의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그리고 경쟁하는 사업자들의 상대적 규모,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90%인데 다른 회사가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예요.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줍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 방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서 일정한 거래 분야 나왔죠? 이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거는요, 객체별로, 단계별로, 지역별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지금 이미 경쟁 관계에서 있거나 향후에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합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단계별이라는 건 자동차도
생산 단계랑 판매 단계가 있겠죠. 또는 중고차 판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런 산업의 단계별로. 객체는 이거죠. 자동차 산업, 뭐 세탁기 산업, 완전 다른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세탁기 산업에서는 그냥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체별로 또는 같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립 파트, 판매 파트, 이렇게 AS 파트 이렇게 단계별로 될 수도 있고요. 부산광역시, 서울시, 대전시, 지방마다 다 이제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지역별로 거래 분야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을 할 때 거래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거래 분야별로 시장 조건을 결정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그랬죠. 그렇게 일정한 거래 분야에 대한 법률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다 규제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냥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해서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등의, 저 항상 이거는 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수품거라고 하는데요.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등에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당장 미치는 것도 있고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해서 특정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등이 결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임원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임원은요, 이사님, 대표님,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 책임 사원, 책임의 한도가 무한입니다. 자, 여기서 오답은 유한 책임 사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틀린 답이겠죠? 그리고 업무 집행을 하지 않는 무한 책임 사원, 이것도 오답입니다. 자, 이사,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 책임 사원, 그리고 감사, 가목에서 라목까지 규정 중에 어느 하나에 주다는 사람, 이 네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자,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까지가 임원입니다. 오답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업 전반이 아니라 영업 일부분을 총괄 대리하는 상업 사용인, 오답입니다. 영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배인이나 본점 지점의 상업 사용인까지는 임원이다라고 이 법률에서 규정을 합니다. 자, 계열회사라는 건 둘 이상 회사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을 각각의 계열회사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고 무슨 전자, 무슨 통신이 있죠. 이 두 개가 이 큰 계열회사에 속해 있는, 큰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이 둘을 서로 간의 계열회사라고 합니다. 계열회사 간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는 것들도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계열회사라는 규정 알고 가시고요. 여신이라고 하는 건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회사 채무 보증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답이 국내외라고 나오거든요. 국내외 금융기관, 그게 아니라 국내에 한정된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회사 채무의 보증이다, 그게 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거는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거래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거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가격을 정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또는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여가지고 거래하는 행위들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합니다. 자,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줄 테니까 얼마에 무조건 팔아야 돼. 얼마 이상은 받아야 돼. 얼마 이상은 받지 마. 이런 행위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속 조건 행위라고 합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단어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6부터 12로 바로 건너뛰었죠. 7, 8, 9, 10 여기 부분은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딱 빼놨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정의에 대한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목적이네요. 한번 볼게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렸죠.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고요.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의사협회는요, 쉽게 사업자 단체입니다. 개별 사업자인 의사들이 모여있는 협회거든요. 요거는 자, 오답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책상을 구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갑질을 하면 안 되겠죠.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사경제, 사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업을 하거나 뭐 구매를 할 때는요. 타인과 거래를 할 때는요.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이거는 옳고 이것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것을 정확하게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말이 있었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건 이건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진흥법률에 대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조금 헷갈렸는데 이 파트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가 맞는 말이라서 오답이 아닌 겁니다. 오답은 5번입니다. 자, 두 가지 외웁시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뭐 노무사협회 다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은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를 규정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것도 오답풀이를 통해서 하나 암기하고 갑시다. 2017년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보자. 자,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하면 거래의 객체, 단계, 지역별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고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그런 민사사항이라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판례가 이런 판례의 태도인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금 못 보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2번처럼. 그러니까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 그리고 판례까지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시행령은 제가 필요한 거 다 설명드리겠지만 판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학습해본 결과 이 판례의 태도가 틀린 답으로 나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뭐 있었다면 저랑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잡아가겠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계약의 해석에 관한 그런 다툼이 있는 그런 민사사안만이라는 이유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 배제된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판례 태도인데 법률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정답이 2번이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누가 맞추겠어요?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사안마다 모든 판례를 다 암기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가 나오면 이건 맞는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일반적입니다. 자, 사업자라고 하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맞죠? 사업자 단체라고 하면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연합체 맞고요. 종업원은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 단체 규정에 적용해서는
사를 사업자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 그리고 뭐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 규정에서는 사업자로 본다라고 했죠.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뭐 추정한다라고 해서 틀렸을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계약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돈법의 적용에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옳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임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자, 이사, 감사, 대표이사, 지배인,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이죠. 유한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요. 용어에 대해서 2015년 기출이네요. 사업자라고 하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맞고요. 사업자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 규정에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그렇죠.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 이들을 서로의 계열회사라고 하죠. 임원은요. 이사,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와 맞고요.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읽는 이유는요. 업무 집행을 하지 않는 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업무 집행을 하는 유한 책임으로 이렇게 오답 나올 때도 있고요. 영업 전반이 영업 일반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하면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틀렸습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가 맞는 말이죠. 객체별, 단계별, 단계별이라는 말은 없어도 객체별로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18년도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풀어보자. 자,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을 하죠.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기획이 틀렸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사업자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자 여기 보세요. 사업자로 추정한다 아니죠. 사업자로 본다라고 했죠. 틀렸고요. 니은도 빼볼게요. 2개 남았네요. 디귿, 일정한 거래 분야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을 찾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막 꼼꼼하게 암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암기하지 않고서도 내용을 여러 번 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파트를 이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잘 챙겨줘야 됩니다. 계열회사는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맞고요. 이들을 서로의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 여신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국내 금융기관의 회사 보증입니다. 국내외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국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22년도 문제네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품의 용역의 수요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가 있었죠.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사업자는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맞고요. 의사와 같은 전문 사업자, 개인 사업자죠? 사업자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징이 있는 사립유치원 연합회 구성원도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회, 단체 이런 것들 사립유치원. 자, 사립유치원이 공적인 역할도 하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사업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연합. 사립유치원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업자 연합으로서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줍니다. 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사립유치원연합회 이들은 사업자 단체로서 이들의 구성원은 모두 사업자입니다. 이 구성원은 모두 사업자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도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들은 사업자 단체가 되겠죠. 이 파트 같이 보시면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2020년도 이번 문제의 용어. 20년도는 용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네요.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하면 객체, 단계, 지역, 경쟁 관계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자, 뭐가 틀렸죠? 감사, 상업사용인까지 맞는데 무한 책임이죠. 유한 책임 아니죠? 자, 2번. 여신은 국내 금융 맞고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이런 거 말합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거래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제조회사고 B는 판매사입니다. 야, 무조건 이 가격에 팔아. 무조건 이 가격대로 팔거나 이 조건으로 팔아. 이렇게 구속 조건을 푸셔서 강제하는 행위. 그럼 B가 또 C에게 이만큼 무조건 팔아. 이익을 얼마 가져와. 이렇게 강제하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재 대상입니다. 나중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배울 겁니다. 21년도 이제 문제인데요. 용어 문제네요. 정의. 자, 이제부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것은 경쟁 관계이거나 그게 성립될 수 있는 것. 기읍 맞고요. 여신은 국내외 틀렸죠. 니은 아니고요. 임원은 자, 이사, 대표이사, 지배인 등 본점, 지점,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 맞고요. 계열회사라고 하면 두 개 회사가 상이한 틀렸죠.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요, 사업자 단체 규정에서 사업자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기읍, 디귿, 미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읍, 디귿, 미음. 자, 이제 국외 적용 배울 건데요.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 법은 국외 행위, 외국에서 행한 행위들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들을 규제하는 그런 법률이잖아요. 기업들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나쁜 행위들을 규제하는 법률이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나쁜 행위를 했다. 근데 그게 국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적용을 합니다. 이걸 역외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 행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로서 구멍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법률에서 국외 적용과 적용 범위를 명시를 해뒀습니다. 자, 적용이 제외되는 것, 그러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예외죠, 예외. 예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예외 규정은 이겁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반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른 법률, 그러니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행위가 시장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뭐 중소기업 법률에 관해서 뭐 공동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은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업자 단체나 사업자는 다른 법률에서 공동행위를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독점 규제 법률로 규제를 하면 법률상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정당한 행위를 허락해 준 거라면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요. 무채재산권 행사행위. 이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지식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의한 권리가 정당하다면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출판물이죠. 출판물. 책은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이상이면은 2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간단히 넘어가세요. 예를 드는 거니까 책은 2만 원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설가들이나 시인들도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우리 이걸 취급을 해야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정말 인기 없는 책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팔릴 거고, 그러면은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런 지식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특허라는 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2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 한다면 독점 규제에서는 이게 위법입니다. 재판매 가격 금지행위거든요. 얼마 이상은 받으세요. 이런 게 재판매 가격 금지행위입니다. 자, 특허법은 특허로서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특허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쓰죠, 혼자. 혼자 쓰는 거는요, 이 법에서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특허라고 한다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식산업에 대해서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상표법도 혼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여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일정한 조합의 행위, 그러니까 소규모 조합 얘기하거든요. 자,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일정한 작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을 해서 가격을 인상케 한다면 예외를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서가 있어요. 일정한 조합의 행위, 어떤 조합이냐면은 작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 부조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게 이익 배분하는 경우에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이런 행위들은 법률에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 가격을 인상케 한다면은 법률 적용을 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4개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겠죠? 자, 15년부터 기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법은 80년도에 제정된 거 맞아요. 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틀렸어요.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죠. 그리고 국가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이 법률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6년도 2번 국외행위. 자, 볼게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뭐한다? 적용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문제된 국외 행위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이제 판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답으로 한다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건 외우세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런 국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정말 좀 직접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요, 내국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건 틀렸어요. 자, 외국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은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그러니까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합의의 대상이 국내 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판례의 태도예요. 보시면요, 2번, 4번은 판례나 심결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오답으로 잘 안 나와요. 이거 오답으로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 풀겠어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잘 안 나오더라. 그래서 맞는 말로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요, 외국에서의 항공화물 운임에 관한 그런 담합행위가 국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여기에 적용 인정했거든요. 자, 16년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이렇게 3번으로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외우고 가야 될 건 3가지예요.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국내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외국에서 항공화물 운임에 관한 다만 행위에 대해서 역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파트들을 좀 외워준다면은 이 파트들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 시험에 오답이 나온다고 해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판례가 이렇게 나오거나 심결례가 나왔을 때, 대법원례가 나왔을 때 그게 좀 오답인 경우는 잘 없었고 맞는 지문, 자 4번, 5번처럼 옳은 지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하나가 딱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 보던 지문, 대법원 예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법률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답만 빨리 풀어볼게요. 답은 5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이 법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5번 읽어보세요. 자, 적용 범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약사는 사업자 해당하죠.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29번에 1번이 답입니다. 밑에 부분 읽어보세요. 국외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 하는 그런 정당한 행위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에서 다 받았습니다. 여기 볼게요.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용 허락을 받은 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도 이 법 적용되지 않죠. 19년도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골라보자. 답은 무채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21년도 2번 역의 적용인데요. 외국에서 일어난 외국 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요. 이 법 적용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대법원은 대법원 예가 나왔네요. 그럼 이게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는 질문이겠죠. 흑연 전극본 제조 판매하는 외국 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역의 적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 더 알고 갑시다. 흑연 전극봉 사례는 역의 적용을 인정을 한 유명한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 제한 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포함해서 이건 틀렸어요.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경우만 적용을 하는 거지 간접적인 경우까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겠네요. 역의 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의 적용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2번이나 4번처럼 그런 사례 그런 부분들은 좀 오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 예문으로 많이 나오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 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건 법률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좀 빠뜨리긴 했네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국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정부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그런 협정들을 체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딱 보이죠? 대법원 예 두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랑 같이 경제법 강의 팁이랑 그리고 1강을 한번 해봤는데요. 내용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조금 듣고 또는 법률 지문을 읽어보고 기출을 풀어보면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저랑 15강까지 같이 할 겁니다. 강의 수강하실 분들은요. 블로그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